예, 계속 이어가 봅니다. 2022년 4월 17일입니다. 이 영상만 따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자는 차원에서 날짜를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개발 꿈나무님 IT 분야에서 항상 거론되는 주제인 비전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우수한 건 당연한 이치지만 비전공자 입장에서 전공자를 따라가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유튜브에다 올린 강의들만 다 보시면 거의 전공자 수준이 되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전공자보다 더 뛰어나질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건 제 주장이니까 전공하신 분들께서 뭔가 좀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나 컴공 해봤는데 지금 이 강의 정도면 된다 하실지, 뭐 혹시 의견 있으시면 이 댓글 달아주십시오. 뭐 전공자 수준의 지금 뭔가를 몇 개월 안에 할 수는 없고 저 나름대로는 요 정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전공자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비전공자가 전공자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운영체제론입니다. 근데 이 운영체제에 대한 걸 아셔야 되는데, 이 운영체제 공부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간단한 코딩 정도는 조금 해본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이것도 조금 넘어가면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료 구조가 문제가 됩니다. 자료 구조. 예를 들면 리스트네, 벡터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맵이다, 이런 게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료 구조는 기본적으로 잘 보면 이 둘 중 하나예요. 선형이냐 아니면 비선형이냐, 둘 중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구조를 좀 알아야 운영체제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결국 얘도 어떤 소프트웨어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을 당연히 안다고 치고 가요. 예를 들면 프로세스 리스트라는 표현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다음 무슨 q 이런 거 나와요. 그럼 그거 다 선형 자료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공부할 때, 운영체제 공부할 때 그런 용어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용어들은 같은 경우를 좀 알아야 된다면 자료 구조 필수.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의 컴퓨터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가산기란 말 정도 아셔야 될 거고, 레지스터가 어떻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좀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전공자처럼 빨리 좀 어떻게 따라하시라고 제가 만든 게 넓고 얕게 배우는 그거예요. 거기 있는 용어 정도를 좀 반드시 알아두시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걸 물어보세요. 그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 충분하다. 아쉬운 대로 좀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 사실은 이제 운영체제에서도 조금 어디 좀 깊이 들어가시면 좋냐면은 가상 메모리 있죠. 이 가상 메모리에 대한 부분은 좀 제대로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상 메모리가. 프로세서 스케줄링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몰라도 되는 게, 알면 당연히 좋은데, 그렇게까지 개발자로 살아가는데 그 스케줄링이 나한테 해가 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는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잘 없어요. 근데 가상 메모리는 모르면 일을 못하는 거가 돼요. 그럴 정도라서 가상 메모리는 무조건 제대로 배워라. 운영체제. 자, 그래서 전공 비전공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건 이거.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 같은 거 할 때도 자료 구조가 또 딸려와요.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랑 자료 구조는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비전공자가 취업하려면 현실적으로 국비 부트캠프밖에 답이 없는 거냐? 2022년 현재 그렇다라고 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하고 부트캠프가 꼭 이렇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잘만 가면 좋아요. 그 문제는 국비 지원 과정이나 부트캠프에 이렇게 갈 때 조금 좋은 곳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엄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할까봐, 그게 걱정인 겁니다. 좋은 곳을 잘 찾아가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강사입니다. 학원이 아니에요. 어느 강사를 만나냐에 달렸어요. 그 다음에 혹은 더 힘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난 척 한번 할게요. 제 강의 다 들으세요. 제 강의 다 들으세요. 제가 여기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를 다 듣잖아요? 그러면 전공자들하고 대화가 될걸요? 네, 다 들으세요. 근데 이게
제가 함부로 참 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더 힘들지만이라는 말에 제가 이제 동감을 하는데, 제 강의 듣는 게 힘들어요.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강이죠? 플러스 독학하잖아요. 이게 왜 힘드냐면 인강은 집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상적인 성인인 인간은 동영상 같은 영상을 15분 이상 계속 쳐다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굉장한 인내를 요구해요. 생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영상 길게 올리지 말라고, 아무리 길어도 15분을 넘기지 말아가, 이게 불문율인데, 뭐 제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시간씩 올려요. 뭐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필요하면 알아서 끊어서 들으세요. 예, 좀 무책임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편집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기획 다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잘 좀 끊어 들으시고요. 독학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설명을 딱 듣죠. 그러면 그걸 듣고 바로 이해가 가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강사는 지 입장에서 자기가 아는 걸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만큼이 이해잖아요. 그러면 강사의 말을 듣고 구멍이 뽕뽕뽕 뚫리긴 했지만 대략적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요런 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강사 말을 듣고도 헷갈리니까 강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답변을 듣고 이걸 채워나갈 수 있겠죠. 근데 강사한테 물어보기 애매한 것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이제 만약에 동료가 있거나 뭐 친구가 있거나 그럼 걔한테 물어보고, 야, 이거 철수야, 이거 좀 알려줘. 그러면 그 친구한테 말해줘서 그게 채워질 수도 있어요. 독학을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인강은 어떻게 하든 만들어 드릴게요. 에? 인강은 필요한 걸 얘기하세요. 최대한 힘을 다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돈 안 쓰고도 시간 어떻게 안 하고도 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과정 같은 데 가서 공짜로 다니시면서 강의는 제 걸 들으시면서 거기에 동료들을 만나는 방법을 조합하시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독학은 권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좀, 예, 그 끝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웹 쪽 강의를 안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컴퓨터에 대한 뭐 운영 체제니 자료 구조니 컴퓨터 구조론이니 이걸 다 해. 이걸 다 알고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너 랭귀지 뭐하니? 그랬더니 저 C도 하고 C++도 하고 UML도 배웠고 그래서 자바도 좀 하고 이거 다 배워서 저 지금 웹 프론트 만들고 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웹 프론트만 배운 사람하고 이걸 다 알고 이걸 하는 사람하고는 일단 급이 달라요. 네. 회의실에서 벌써 이 대화의 수준이 달라요. 네. 웹 프론트는 무슨 이건 쉬운 줄 아세요? 이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객체지향적 이런 것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될 이론도 많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건 항상 얘네 셋이에요. 이것만 완벽하게 잡아놓잖아요. 그럼 신기술이 나와도 별로 놀랍지는 않아요. 뭐 그런가 보다. 뭐 또 뭐가 바뀌었나 보구만 이렇게 되죠. 기초가 튼튼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하려면 힘드니까요. 유튜브 영상 차근차근히 하나씩 보시면서 원하시는 바 꼭 이루시고 취업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